그러면 오늘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자, 뭐 다 아시니까 오늘은 이제 복습은 안 하고요. 자, 철학사에서 거의 이 두 분을 벗어나서는 거의 뭐 없다고 볼 정도로 대단한 천재들이자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그러니까 천재가 노력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학적으로나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분들은 자신의 아랫대를 찾아낸 거잖아요. 나는 공부의 능력이 있다. 에르곤을 찾아서 정말 아랫대한 상태로 정말 열심히 단련을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 인류 전체에 유익을 남긴, 그래서 덕이자 선을 이룬, 굳이 이제 소크라테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중에서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는 것보다 지난주도 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데아,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분유. 자, 애기 먹는 분유가 아니고요. 나눌 분 있을 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각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코라라는, 예, 그냥 한국말로 쓰면 모르게 영어도 같이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로스. 에로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상기. 네, 소크라테스는 좀 많았는데 플라톤은 요 5단어 정도의 그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플라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식으로 정리를 했고, 지난주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키워드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씩 이제 했죠. 근데 확실히 키워드를 나열하니까 안 잊어버리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플라톤이 그 이데아, 핵심은 이데아잖아요. 왜 이데아라는 것을 하게 됐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재판 받는 장면을 이제 현장에서 참관을 했고 지켜봤고, 스승이 독배를 마시고 죽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정말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님의 말처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자연에서뿐 아니라 인간 사회, 윤리 도덕에도 우리 선생님이 있다고 하셨고,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리고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플라톤 생각이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스승님은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셨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나. 이제 그게, 이 세상은 이런 걸 온전히 실현할 만한 세상은 아니겠구나. 이 세상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쳤지만, 플라톤이 보기에는 스승님이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그걸 이루기가 어려워라고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데아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각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아무리 그려도 완벽한 삼각형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삼각형에 대한 어떤 완전한 모형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려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완벽한 삼각형의 모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플라톤이 생각한 게 어딘가 이 세계 배후에 어떤 완전한 세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삼각형을 그리지 못하지만 내 머릿속에 완벽한 삼각형의 어떤 모형이 있다는 거는 어떤 배후의 어떤 세계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주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은 억울하게 완벽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윤리, 도덕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된 어떤 세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럼 그 세계가 뭐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세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데아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데아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거예요. 현상. 자, 이 세계는요, 완벽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유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고요. 살아서는 이 세계를 갈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세계.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모든 그 본들, 형상들은 다 이 속에, 이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자, 이 이데아의 세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실현합니다. 실현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현상입니다.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자, 이쯤에서 플라톤도 위대한 철학자긴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플라톤은 어떤 철학을 근거로 해서, 그걸 에피스테메라고 저희가 배웠지만, 어떤 철학을 근거를 해서 자기의 이론, 이데아를 만들어냈느냐? 두 명입니다. 하나는 파르메니데스. 지난번에 파르메니데스 때 말씀드렸죠. 있음과, 그렇죠, 있는 것, 두 세계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다. 그래서 플라톤은 있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데아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로 치면 이데아가 있음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있는 것, 그 세계죠. 첫 번째 근거를 삼은 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이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요,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그렇죠. 구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이데아라는, 이 현상 세계를 있게 하는 이데아라는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예요. 두 개의 원리로 이루어진 구조. 그래서 이원론이죠. 이원론적 구조.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가지고 큰 틀은 이거예요. 이데아가 자기를 실현해서 현상세계를 만들었고, 이 현상세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가 분유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삼각형에 대한 모델이 있는 것처럼,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만 이데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지금은 이 개론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적이지만, 일단 좀 더 있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가 있는데, 이 현상 세계가 여기서부터 왔죠? 이데아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나를 여기 있게 한 이데아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항상 할 때 그 상자, 그 다음에 기, 떠올린다 할 때 기자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상기해서 이 위로 에로스를, 이 이데아를 추구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 그게 바로 에로스인 겁니다. 에로스예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데아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유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분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냥 지금 그대로 사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에로스다, 이겁니다. 자,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그러면 분유되어 있으면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것 자체가 완벽한데 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세계가, 그럼 분유되어 있으면 이 세계가 부분적이게 완벽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강 목사님이 위약추 설명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있으면 이 세상도 괜찮은 세상인데, 그럼 왜 위약추가 생기느냐? 왜 억울하게 스승님이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코라는요, 플라톤 철학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티마이오스라는 그 책이 거의 플라톤 철학에서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치면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이제 나왔는데요. 그럼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그리스 철학은 항존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항존성이라 함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없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아예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 때문에, 위약주가 없다는 비판 때문에 두 가지, 이 이데아에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이겠죠. 존재자, 이 자연이 나오게 되는 두 원리가 있는데, 제1원리가 이데아고요. 제2원리가 코라예요. 코라는요, 공간입니다. 비어있지만 완전히 빈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걸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페이온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코라가 있습니다. 이 이데아와 코라는 둘 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데아가 코라에게 자기를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면 사람과 사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코라는 이데아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하지만 이 코라 자체도 원래 처음부터 이 안에도 자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실현을 시켜주지만 완벽하게 100% 실현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00% 완벽하게 실현을 시켜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50%만 실현을 시켜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0, 아예 실패로 하게 할 때도 있고 그건 코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라가 이데아를 실현시켜주는 동시에 이데아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와 악과 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코라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심화 학습을 이제 우리 플라톤 책을 직접 읽었으니까 이 과정을 조금 좀 풀어서 전개해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이 책의 개론에 따르면 여기까지. 그래 하나만 마지막.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게 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데아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에만 이 세계의 온전한 실현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렇게 이데아 옆에가 코라가 있으면 이데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라가 강력하잖아요. 못하게 빵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 물론 이 플라톤이 위약출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가지고 꾸가다 갖다 놓은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신적 존재고 이거는 그냥 어떤 물질적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렇게 치면은 이제 신적인 부분으로 올라가게 그거를 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진료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진료인데 할 수 없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체 그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심화할 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진료지 형상으로 계속 가려는 순수 형상으로 가려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예. 헤라클레스토스의 네, 그를 이제 근거로 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 그 현상 세계 거기에서 상기 에로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올라가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운동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여기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 예, 그걸 굳이 운동으로 보는 운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막 생선 변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력 과정 자체가 여기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도 플라톤 철학 책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코라가 네.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데아급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코라는 코라에도 이데아가 있나요? 코라의 이데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원리예요.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이데아와 코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로 치면 이제 마치 선과 악 뭐 이런 악은 아니고요. 악은 아니고. 그럼 창세기의 혼돈 같은 그런 거요? 공허 혼돈 그런 거예요? 일단 요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잘 안 되니까요. 그거는 그 질문은 조금 심화하고 들으신 다음에 그때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요. 이 개론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 연구사라는 설학사 연구라는 개론에 따라서 처음 배우는 분에게 큰 틀만 알려드릴 때는 이 정도. 코라가 조금 내려와 있으면 안 되나요? 위치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코라가 이데아급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 이데아 쪽인 것 같고 또 못한다고 보니까 아니 이데아가 하려는 걸 빵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라고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왜 그건 제 생각이에요. 빵으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온전한 실현이 안 돼서 죽으면 빵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데아가 이제 사람을 이제 할 때 어쨌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란이 돼서 엄마 뱃속에 자궁에 착상을 해야 이제 비로소 아기가 자라나잖아요. 이제 착상이 돼. 근데 이제 그게 실현이라고 본다면은 사람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이 착상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자궁 외 나팔관이라든지 이럴 때 착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 외 임신이 돼서 되긴 됐죠. 0%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아기는 처음에는 세포 분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연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0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 얘가 0%로 완전히 실현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능력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세게 했네요. 그게 아니고 한 10% 실현시켜 주다가 그 이상 진전되기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하는 바람에 이게 코라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이데아급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예나 지금이나 코라를 확실히 이해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이건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론이니까요.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면 아까 그 코라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 심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화 과정. 자, 플라톤의 책 중에서 티마이오스라는 이게 이제 플라톤이 거의 생애 마지막에 후기에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래요. 자, 아까 이 티마이오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론이 나오는데 바로 이데아가 어떻게 자기를 분유해서 현상 세계를 실현하는지 우주론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심화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존성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 세계가 나오려면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이 자체성.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원인과 2원인은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바로 그게 뭐냐면 코라예요. 그리고 이 코라는 그 안에 아페이온이라는 이거는 진료예요. 진료적인 차원에서 원인인 거고 이거는 영혼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사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진료 이전. 자, 이 두 원인이 있어요. 자, 자체성은요, 이데아에는요, 이데아 세계 안에 플라톤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어요. 이데아에는. 잘 나오는데요? 글씨 잘 안 보이세요? 점점 힘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알아서 바꿀게요. 자, 형태, 본 뜬다 그러잖아요. 형태가 있고요. 자체성 안에. 그 다음에 운동이 있습니다. 이 형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성 안에. 점점 심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라는 형태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은 있습니다. 운동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타자성의 운동만 있습니다. 쉽게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페이온이라는 코라 안에 있는 진료죠. 진료 이전의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페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판타지를 보시면 이상한 것들이 막 떠다니는데 막 갑자기 물고기 모양이 됐다가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확 흩어졌다가 사람 모양 됐다가 막 확 흩어졌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와 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꾸 살짝 생기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생기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끊임없는 운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렇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막 뭐 잠깐 되는 듯 하다가 흩어지고 잠깐 되는 듯 하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 운동을 플라톤은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라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진료 이전에 그 다음에 제일 원인 자체성 안에는 지금 이렇게 이 운동성이라는 건 이 형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운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성 여기 운동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는 동일성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원인이 쭉 그냥 각자 이렇게 있다가 자, 데미우르고스 우르인가? 아, 데미우르군요. 신적 존재예요. 책에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데미우르고스 자 이성 로고스 또는 지성 누스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어떤 신적 여기 부분은 조금 신비적인 부분인 거예요. 나름 설명을 했는데 이 자체성에서 형태와 본을 가지고 오며 와서 뭐를 만드냐면은 우주 영혼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인간으로 바꾸면 인간 영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영혼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영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체성에서 왔기 때문에 형태 있겠죠. 자,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와 운동을 있는데 이 운동은 동일 반복 운동.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계속 사람이 나오고 나무에게서는 계속 나무가 나오고 곁에서는 계속 꽃이 나오는 그런 결국 이 형태 본과 운동은 어디서 왔어요? 이데아에서 온 거예요. 자체성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가까운 형태인 거예요. 아직 이제 육체는 안 나왔어요. 현상 이전이에요. 아직 여기까지. 네, 형태라고 해도 어쨌든 아직은 육체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삼각형의 형태, 본 이런 생각, 형태를 표현이 좀 그런데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얘를 좀 옆으로 당길게요. 진료를 좀 옆으로 당겨서 끝을 예, 진료. 그다음에 아페이온. 자, 그래서 이제 우주 영혼이 나왔죠. 자, 다시 이 이성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같은 이성이 우주 영혼을 통해서 코라에게 가서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은요. 사실은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유기체?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현을 시킨 거잖아요. 실현을 시켰더니 되네. 완벽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는 물질로 가서 한번 실현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2 원인의 우주 영혼을 통해서 원인에게 가서 이 코라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형태로 이 아피에이온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방황해서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는데 끊임없이 운동만 하고 형태로 딱 요런 틀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까 타자성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방황하는, 끊임없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느 한 형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동으로 설득해서 어떤 운동으로 바뀌게 하냐면 어떤 운동으로 바뀌게 할까요? 동일성의 운동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나오네요. 동일 반복의 운동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진료, 화풍수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과 사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진료가 됩니다. 여기는 진료 이전이죠. 다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다시 한번 똑같이 이게 기본 재료가 나왔으니까 다시 형태로 규제를 하고 운동으로 설득을 해서 비로소 사람과 자연, 즉 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에서 사람과 자연이 자기를 분유해서, 그러니까 분유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형태 본과 동일성의 운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유인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요, 모든 사람과 자연은요, 그 형태. 근데 이게 이제 분유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 반복의 동일성 운동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것을 유지를 하다가 생명이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괴가 되겠죠. 파괴가 되면서 형태도 무너지고 동일성 운동도 사라지면서 진료의 화풍수토로 가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코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끝나면은. 그러면 자, 그럼 위약추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자, 형태로 규제했고 운동으로 설득을 하는데 이것도 살아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요 100% 설득이 되면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데 완전히 설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되면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 뭐 자궁의 임신이 된다든지 기형아가 나온다, 장애인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기형을 가진 모습으로 뭐 눈이 한쪽이 없다든지 뭐 손이 6개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라 자체에 이 타자성의 운동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설득당한다지. 근데 100% 설득이 안 되면 위약추가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냥 들었을 때하고 좀 자세하게 들으니까 좀 느낌은 다르시죠?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이미 갖고 있는 자체성의 타자성의 이 운동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얘는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설득에서 실패를 하면 이제 위약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드는 의문은 네. 코라는 네. 뭐 이데아는 뭐 스스로 네. 어떻게 뭐 존재했다고 뭐 신적인 존재니까 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코라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럼 네. 누군가 뭔가로부터 이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존성의 의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코라가 원래 그렇죠. 있었다. 원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성 이데아와 이 코라는요 왜 원인이겠어요? 그냥 따로따로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따로 존재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다가 형태와 운동으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규제를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라고 플라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는 이거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럼.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 코라의 세계를 극대화하고 그러면 뭐 이데아 그게 뭐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주도요 어떤 코라의 상태죠. 지금 우주도 많은 그 우주의 모든 물질이 뭔지를 아예 또 1%도 못 밝혔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데아 자체성의 어떤 뭔가가
우주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그게 뭐 이제 뭐라고 보냐면 뭐 행성이 생기고 뭐 우주 폭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우주의 물질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혼돈의 상태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방황하는 원인이잖아요. 방황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독교식으로 하면 혼돈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질서와 동일성의 운동을 주면 이 세계가 되는 거고요. 그게 파괴가 되면 다시 이 세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기독교식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이 세상이 그러니까 창조가요, 무에서부터 창조가 아닙니다. 히랍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뭡니까? 이미 있음이에요. 있는 것. 이미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창조라는 표현은 뭐라고? 일단 창조가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있음에서 새로운 형태로만 변화가 더 좋겠네요. 네, 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네네. 생각이 지금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이 그렇다라는 그렇죠. 거죠. 계속 그걸 놓치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놓치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거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코라랑 이데아는요 처음부터 그냥 쭉 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히랍 철학에 있어서의 그 이데아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신이라기보다는 그쵸. 이 세상을 이렇게 근원, 근원, 그의 뭐. 그런 또 완벽한 세계. 음. 이 세계에서부터 이게 나온 건 분명한 점. 그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지만 원래 철학은 기독교 색깔을 입히면 안 되니까. 신 없이 신을 배제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치면 플라톤이 굉장히 설명을 잘한 거죠. 그러면 이 데미우르가 예. 우르고스 이건 뭐 하라 해요? 데미우르고스가 그러니까 이 자체성 그냥 이거 자체로 완벽하게 있지 굳이 자기를 실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주 이성 데미우르고스가요 우주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떤 존재가 이성이 여기에서 이제 영혼을 만들어냈다라고 본 거예요. 영혼 설명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영혼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이게 영혼이 만들어졌고 이 영혼은 아직 육체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데아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랍 철학에도 영혼이 이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혼이 있죠. 이게 영혼의 세계잖아요. 그냥 단순히 있음 있는 것 그거 그러니까 아니고. 그 영혼 이런 것들은 다 사유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는 그 영혼 있잖아요. 네. 자꾸 그거랑 헷갈려갖고 지금 아. 이렇게 이야기를 더디게 뭐 그런 부분에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데미우르고스는 네. 누가- 데미우르고스라기보다는 이게 우주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이성은 네. 이데아가 만든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얘도 원래 있던 거죠. 네. 자연 속에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우주 이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영혼이 있는 걸 보고 그 이제 플라톤이 우주에도 영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에도 인간이 이성이 있고 영혼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과 이성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우주에도 이런 이성과 영혼이 있을 거고 이성이 이데아에서 가져와서 영혼의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우주가 네. 우주 이성이 이데아보다는 어쨌든 밑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치면. 근데 이데아가 우주 이성도 이성을 원래 있는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 네,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근데 네. 어떤 지성을 가지고 이데아에서 근데 갖고 와서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창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미 지금 우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걸 가져와서 자체성이 있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이 설명할 때는 이것도 이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이것도 원래 없었다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궁금하시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항존성이니까 이미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있었다. 예, 있었다. 우주 자체에 우주 이성과 우주 이성이 있었고 우주 이성에서 영혼이 나온 거고. 이제 그렇게 치면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 하나 더 코라가 설득이 안 되면 위약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설득이 안 되면. 근데 그거를 과연 위약추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아. 예, 그런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현이 안 된 걸. 그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름답지 못한 거는 추하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운동과 설득에 사랑과 사물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위약추가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주론이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정치론, 인간 사회, 그 다음에 인간론도 또 나와요. 사실 이 책 안에 이건 이제 우주론이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정치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그래서 아테네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렇지만 아틀란티스는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거고.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잘 질서 잡히고 되면 아테네처럼 이런 형태를 유지가 되는 그 우주가 만약에 질서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라앉아 보니까 결국은 악하게 되고 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약추라는 게 윤리 도덕의 차원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데아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모형에 되지 못하면 그거 전체가 위약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추를 꼭 선과 악 이렇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히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또 조금 다르다. 예. 제1 원인이 이데아 그리고 제2 원인이 코라. 그런데 네. 전 지금 헷갈리는 게 우주이성이 그러니까 물론 함존성이라는 그게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이데아가 네. 이성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현시킨 거 분유적으로 실현시킨 게 우주이성인 줄 알았는데 우주이성도 같이 그냥 있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저희 이거 공부할 때도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아주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이성과 지성이 이 자체성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일단 영혼을 만들고 먼저 사유적인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라를 통해서 물질적인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완벽하고. 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심화시켜서 봤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플라톤의 원저들을 플라톤이 쓴 티마이오스나 뭐 심포지온 이런 책들 읽었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을 심화시켜서 보여드린 건데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고요. 다시 지워서 그러면 이제 에로스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죠. 티마이오스는요 금방 이해가 안 되세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금방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한 세 번 선생님 강의를 3번 들었나? 그제서야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 이해가 안 되시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됐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데아가 자기 실현해서 어떻게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이 아까 그거였고, 두 번째, 자 심포지온, 자 향연이라고도 하는 이 책을 통해서는
에로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 에로스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신이다, 막 각자 에로스에 대해서 논쟁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에로스를 그 가지고 그때 누구였더라?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 심포지움이 그 자기 나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정신 그 구조주의의 정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이제 정신 부분을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보니까 원래 플라톤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게 아닌데,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에로스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자, 보면요. 자, 우주를 도표로 일단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일자, 자체성이죠. 자체성이고, 그 다음에 우주, 그쵸, 우주 이성. 그 다음에 우주, 그렇죠. 이건 이제, 이게 나중에 누구에 가죠? 플로티우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이성은요, 여기보단 밑에 급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주, 세상 만물이죠. 그 다음에 화풍수토, 그 다음에 코랄. 저 우주가 사람, 인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이제 이게 우주고요. 인간으로 치면 인간. 아니, 여기 이 우주인 거예요. 아,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차원이고, 그러면 이제 인간 이성, 인간 영혼, 인간. 그 다음에 자연 이성, 자연 영혼, 자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계되어 있는데, 자,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인간은 여기서 중간자 입장이에요. 중간에서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설득을 해서 이게 지금 된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지금 자체성을 그 분유하고 있으니까 모상이죠. 사상. 내가 누구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 일부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분유가 바로 모상이고 사상이라고 보시면, 이데아의 일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위쪽으로 끊임없이 상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본 패러디그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가깝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근데 이걸 노력을 포기하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풍요로워져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뭐가, 그래서 풍요고 포로스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 모든 과정 자체가 다 뭐냐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자체성, 일자, 이데아로 가려고 상기하고 그런 노력 모든 자체가 통틀어 뭐냐? 에로스인 겁니다. 그런데 아예 몰라.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바로 헨리아, 결핍인 겁니다. 자, 이 책의 예를 들면요, 이 심포지온에서, 그러니까 에로스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일자에게 자체성, 이데아에게서 온 그런 이런 원래 모상, 본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노력,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노력 그 자체가 다 에로스라고 원래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봤냐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본 거예요.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군인답게 정말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노력하는 모습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용기. 그래서 그 용기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내면서 군인다움이라는 그런 본에 그런 모상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고 또 두렵지만 먼저 앞장서서 싸웠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잘해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서 뭐 혹시 할까봐 군인으로서 용기를 잃어버릴까봐 자기 대신에 누가 받아요? 알키비아데스가 받거든요. 그랬을 때 알키비아데스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내가 그걸 못 받았다는 걸로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족인 자네가 받아야지. 나는 군인으로서 내 할 일을 했으면 충분하다네. 이런데 그런 모습에 정말 소크라테스는 군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말 군인이 되어야 돼. 군인다움이 어떤 건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에로스라고 생각한다. 라고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고 선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행합일이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소크라테스로 치면 뭐가 될까요? 덕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자료 예를 드시는데 여자로 물론 여자 남자도 다 똑같지만 특히 여성으로서 태어나면요. 여자는 끊임없이 예뻐지고 나이 들어도 사실 여자는 예쁘다는 소리면 기분 좋고 좀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이제 본이 있어요. 이데아가 있으면 내가 그 아름다움의 모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워집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진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하루에 기본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원래 퍼지게 돼 있어요. 살이 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이 들수록 평소에 먹는 걸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 허리도 굽고 잘 넘어지는 게. 그러면 이 근육을 유지시켜 주려면 근력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끊임없는 운동과 또 식단 조절과 살 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이에요. 음식 조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피부가 좀 안 좋, 피부가 좀 퍼석퍼석하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팩도 해줘야죠. 확실히 팩을 하면 피부가 빛나는 거는 그건 진짜 제가 제 경험상 다릅니다.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0년을 노력을 하니 10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예전에 아침마당에서 65이라는 분인데 목에 주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을 처음에는 마스크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목만 딱 봤을 때는 제 주름이 하나도 없어서 30대로 봤다가 이제 가면을 딱 벗고 나니까 다들 조금 나이 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중반, 초반, 중반 그렇게 봤는데 65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정말 주름이 65세 그 주름이 아닌 거예요. 목주름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20년을 하셨다는 마사지법을 공개를 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고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우연히 그걸 봤거든요. 나도 해야겠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주름이 없어요. 목에 주름은 없어요. 진짜 확실히 목에 주름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이 목주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목의 주름이 나이 들면 원래 생기는 건데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의 주름도 저는 이제 없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눈가 주름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특히 팔자 주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니까 그나마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이제 제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엄마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볼 수 있어. 그래서 고맙다. 아유, 얼마나 엄마는 엄마 나이보단 젊어 보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돈이 큰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큰 돈 안 들여서 저렇게 하려니 끊임없는 노력이죠.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이렇게 쪽으로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근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가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안 아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괜찮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지 퍼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옷도 다 이제 작은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사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에로스가 된 거고. 근데 이제 하다가 해도 안 돼. 그럼 에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kg, 200kg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페니아, 예, 그렇죠. 결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팬이야? 그 팬이야? 네. 그래서 에로스가 이제 에로스를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 심포지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에로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격화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 신인 거고요. 근데 그 신하고 좀 다르죠? 예. 근데 이런 과정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애정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도 죽어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토탈 과정이 노력이 에로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서 있어요. 이 중간에 서 있어서 노력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원전을 읽어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제 시모아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한계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한계는요. 이 세계는 불완전하고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할 수가 없고 죽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주게 돼서 어차피 이 세계는 안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한계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차피 이 이데아가 자기를 실현을 해봤자 불완전하고 이 세계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코라에게다가 형태로 규제하고 운동으로 설득해가지고 굳이 못하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냐. 그냥 이데아 자체로 그냥 편하게 살지. 어차피 만들어내봤자 불완전하고 여기로 올라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비판. 왜 이데아가 굳이 자기를 분열을 하느냐. 왜 자기를 실현하느냐. 해봤자 불완전한데. 그 한계를 누가 설명을 합니까? 첫 번째 한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극복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 왜 실현을 하려고 하느냐는 플라토니스가 이제 극복을 이제 했습니다. 플라톤이 굉장히 길었는데 플라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갈 거예요. 네. 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이 그리스 철학은 항존성을 전제로 한다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내재주. 또 형상. 그렇죠. 형상, 진료. 그 다음에 가능태, 그렇죠. 현실태.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을 넘어선 대단한 제자고요. 자, 플라톤도 굉장한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다뤘는데 불만이 그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면 살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맨날 다 죽음 이후만 추구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불만이었고요. 그래도 이 세계는 살만한 세계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재인 거예요. 즉 뭡니까? 이데아가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현상 안에 그렇죠? 내재. 자, 내재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철학자들은 앞에 스승님이 전에 철학자들 쓴 용어를 그대로 쓴다 안 쓴다? 절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자기만의 용어로 바꾸죠. 그래서 이데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은 진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 근데 결국 이데아와 현상과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뜻, 다른 표현. 네. 그래서 형상이 진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재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진료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줘요. 운동인이 되어줍니다. 운동원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운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형상이. 그 다음에 목적인. 이게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순수 진료로 시작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미 순수 진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형상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형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걸로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 현실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다른 뭐가 됩니까? 가능태가 돼서 또 다른 현실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다른 가능태가 돼서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맨 나중에 순수 형상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 순수 진료에서 현실태 가능태 또 그 가능태 가능태 더 나은 이렇게 하는 네네네. 그 동인이 순수 형상 자체가 거기 내재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걔가 자꾸 이렇게 그렇죠. 가라고 그렇게 하는 해주는 거예요. 거죠. 이미 이 안에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려고 조금씩 믿음을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결국은 이 순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목적이 형성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수 진료의 형상이 내재돼서 어떻게 순수 형상으로까지 나아가는지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전개했단 말이죠. 상자를 이렇게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풀어서 전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개한 겁니다. 전개가 되는데 그냥 전개가 아니라 어때요?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순수 형상이란 목적을 향해서 전개가 돼서 목적론적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목적론이라는 게 물론 목적은 알지만 네. 참 어려운 말이네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그냥 아무런 뭐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되고 운동하고 변화가 돼서 결국은 내가 원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이 이르면 된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가 바로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위대한 개츠비인 거예요. 네. 목적론적 정대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 치면 이제 예를 들어 드는 게 사과 씨앗인데 사과 씨앗 안에 뭐가 이미 들어있습니까? 사과나무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과학적인 용어로 형상이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사과나무가 되는 건 바로 아니죠. 건너뛰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씨앗으로 나와요. 씨앗에서 떡잎부터 나와요. 떡잎이 자라서 좀 더 많은 나뭇잎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더니 맨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고 마지막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목적론적 전개이기 때문에 전개가 쭉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향해서 늘 가요. 그러니까 낙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할까요? 타락을 할까요? 늘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늘 잘 될 거야. 여기에 한계는 뭡니까? 진짜 위약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약 그다음에 타락. 늘 발전만 하느냐. 때로는 떨어지기도 해. 이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틀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스승님의 코라를 갖다 써. 그건 또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스승님의 한계를 극복을 했고요. 또 하나 더 헤라클레이토스 아까 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운동.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냥 운동이라고만 했잖아요. 그 운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느냐? 가능태와 현실태를 반복한다는 거죠. 현실태가 되자 또 다른 가능태가 돼서 더 나은 현실태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운동도 그래요. 진짜. 수영을 딱 시작하면 수영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수영을 예로 들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 완전 초보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기본 발차기부터 시작합니다. 발차기가 이제 되면 현실태가 된 거예요. 각종 영법,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의 자유형부터 시작해서 발차기가 처음에 현실태입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이게 또 다른 가능태가 돼서 발차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팔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가능태가 돼서 이제 팔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자유형 팔다리가 이제 합이 맞아가지고 자유형 됩니다. 그 다음엔 다음 단계가 또 다른 가능태에서 그 다음은 배형. 그래서 배형 발차기, 배형 팔접기 해가지고 배형. 그 다음에 평형이에요. 순서가 배우는 순서가. 그럼 평형 발차기, 평형 팔까지 해서 평형이 되면 맨 마지막에 저병. 그러면 이제 저병까지 하면 영법은 다 배워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일단 물 타는 법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끝나는 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폼을 더 예쁘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항을 줄이고 물을 더. 그래서 자유형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위에서 보시면요. 가면 20번도 팔을 젓지도 않아요. 한 20번이면 25m를 갑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쭉 밀어요. 다른 사람 초보자들 막 할 때 한 반밖에 안 해요. 그냥 한 번씩 쭉 슬슬 하는데 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해서 이제 순수 영상을 박태환 같은 선수가 되는 거죠. 완벽한 수영 선수가.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보면 포즈들이 폼이 좋잖아요. 근데 폼이 좋아야 더 잘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능태 현실, 운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태 현실을 반복하면서 그런 완벽한 어떤 수영의 자세로 순수 영상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안 돼요. 그럼 잘하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보고 자꾸 따라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심화시켜서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는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러니까 내재하니까 이 세상은 괜찮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세계 안에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순수 형상으로 이룰 수 있다. 비판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 발전만 하느냐 낙관론. 그렇기 때문에 타락 또 뭐 못할 수도 있고 처질 수 있고 악이나 추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순수 형상이라고 다도 이제 일자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는 여기서 논리적인 결과로밖에 안 되는 거냐? 일자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신적인 신이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가는데 현실에 반복해서 그냥 그 끝에 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또 한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은 신적인 존재는 우리랑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정결을 따르면 논리적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한계 그리고 플라톤의 한계까지 합쳐서 플로티누스가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일자는 이게 하나인데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다. 이제 플로티누스고요. 질문. 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순수 형상이 제일 원인이긴 제일 원인이. 그렇죠. 순수 형상이자 제1 원인이고 이제 그런 여기가 점이 부동의 동전가? 부동의 동자 같은 말입니다. 부동의 동자. 결국은 플라톤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이데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이데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방향이 계속 저쪽으로. 그렇죠. 근데 시작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지금. 예.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화가 된 거고. 제일 원인이긴 하지만 네. 약화된 점. 그렇죠. 플라톤의 이데아만큼의 그런 강력하지 않아요. 않죠. 이게 중요하니까. 진료 안에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원인이 어쨌든 순수 형상은 순수 형상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갈 거긴 하지만. 네. 그러나 여기 내재되어 있는데 네. 굳이 가능성인데 갈 필요가 뭐가 있는 그런 생각.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죠. 왜냐면 이 사람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네. 누구나 발전하고 싶어 하지, 타락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